네,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27회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을 보게 되면 이제 표시를 잘하면서 의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자, 여기서 하나 끊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주택 신축 공사면 도급 계약이다. 도급 계약이 뭐였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일이 완성이 되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 쌍무계약이었죠. 그 얘기입니다. 쌍무계약. 막됐다 쌍무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쌍무계약 도급계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간 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이게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다. 즉 도급계약 따르면 주된 채무를 뭐죠? 공사를 해서 넘겨주는 거죠. 반대로 반대편의 대가적인 관계가 그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공사대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하는 약정이 있었는데 어떤 관계? 동시의 관계. 기본적으로 동시의 관계인데 동시라는 표현을 썼는 얘기는 뭐냐면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제기는 언제다? 보존등기 경려 후 2개월 내입니다. 보존등기 후 2개월 내. 그래서 2016년 1월 15일 날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날짜가 나오면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을은 현재까지 돈을 못 받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와중에 갑의 채권자가 주택의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7일 경매대금을 완납한, 이 표현은 뭐죠? 경매대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에는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경매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소유자가 된다. 이걸 이제 캐치를 해야겠죠. 항상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면 병이 소유권자구나. 그 사람 누구 상대로?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다. 소유자가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뭐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구체적으로 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어떻게 되죠? 요건이 소유자 맞죠? 병이. 누구를? 점유자를. 지금 점유는 누가 했다고 했죠? 점유하고 있다. 누가? 을이.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3조 본문인 말고 단서에는 뭐라고 썼죠? 다만 점유자가 일정한 권한에 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점유자에게 일정한 권한이 있으면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점유할 권한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지상권, 용의물권이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동시행변권, 유치권, 그러한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 설명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아니다. 제가 방금 얘기를 했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거죠. 니은,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요거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디귿, 을은 동시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동시항변권에 근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틀릴까요?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갑, 건축주, 을, 공사업자, 도급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을 지어서 을이 점유하고 있죠. 점유자. 그리고 양쪽 다 주는 의무들 있죠.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목적물, 주택을 인도 의무. 어떤 관계? 동시 이행 관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외 채권자,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시켰고, 그렇게 해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왔죠? 병한테 왔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을에 대해서 인도를 반환 청구하고 있죠. 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에 기한한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 그게 뭐죠?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자, 동시항변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을은 병에 대해서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가 지금 문제의 포인트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뭘 봐냐면 이 사람이 동시항변권은 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목적물을 반환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목적물을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목적물의 반환을 저지하는 거죠. 대금을 받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을 못하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행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목적물 반환 의무는 어디에 기초하는 거죠? 갑의 을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기초한 거죠. 그렇죠. 갑의 을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죠. 이 권리 행사에 대해서 동시항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병이 행사하는 권리가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이 여기에서 유래된 건가요?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동시항변권을 하려면 이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아, 갑의 을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을은 돈을 받을 때까지 못 준다, 못 돌려준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려면 이 상대방, 대가적 관계 있는 것은 갑의 을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죠. 그러면 이걸 저지하려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갑이 을에 대해 행사하게 되면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누가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병이 하고 있죠.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병이 행사하는 권리가 어디에 기초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권리는. 병은 자신이 경매를 통해서 이와 상관없이 경락을 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즉, 이 권리, 갑이 을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항변권을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이 을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경락이 아니라 갑의 을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 권리적 채권이죠. 양도받았다. 채권 양도를 받았을 경우에는 행사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의 권리 행사는 어디서 나왔다? 고의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으니까. 양도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따라 붙는다. 기억나죠? 요건에서 채권이 양정된 경우에는 동일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동시항변권이 그대로 온다. 그런 경우는 다르죠.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권리 행사 관련 동시항변권 관련된 권리를 딱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에서는 이 권리를 양도받아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락해서 경락대금을 주고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갖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시항변권을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을은 누구한테 말씀냐면 갑이 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병이 행사하는 권리는 이거와 무관하고 오히려 자신의 고유한 소유자 지위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선뜻 알듯 말듯 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응용이 되더라도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쉽지 않은 내용인데 복습하시면서 곰곰이 그려보십시오. 다음, 니은번 유추권의 근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추권이 인정이 돼야만이 거절을 할 수 있죠. 유추권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상대방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유추권이 인정이 되면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럼 유추권이 성립된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그리겠습니다. 보존등기가 포인트죠. 보존등기. 언제 이루어졌냐면 2016년. 잠시만요. 하나만 좀 보고 2016년
1월 15일. 그리고 변제기는 언제였죠? 2개월 후니까 2016년 3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받았습니다. 언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언제냐면 2016년 2월 8일. 이게 언제 뭐겠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런데 우리가 유추권 할 때 기억나십니까? 유추권을 공부할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그 판례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 지금 유치권이 뭐냐면 요건이 뭐죠? 목적물에 관하여 점유에 관한 요건, 그 다음에 채권에 관한 요건, 그리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겠죠. 문제에서는 배제 특약에 대해서 전혀 없었어요. 점유에 대해서도 평온하게 불법 점유가 아니었다는 거. 채권은 뭐였죠? 목적물에 관한 거. 주택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목적물에 관한 거죠. 또 하나 뭐였죠? 변제기가 도래. 그런데 이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인데 변제기가 언제 있죠? 이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제기가 도래하고 점유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유치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취득한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X 지문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와 같은 패턴에서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봤던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향후에는 세모예요. 이렇게 내면 안 될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칙은 니은의 해설, 유치권 그냥 복습입니다. 경매 개시의 핵포인트이죠.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면서 그때 비로소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의 매수인 낙찰자에게 이 유치권은 결국 낙찰자가 점유자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고 상대방은 213조 단서 즉 점유할 권원 뭐다? 예컨대 유치권을 주장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 판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전후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이 2011년도 11-5214니까 2016조 출제할 때는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전원 합의체 판결로 해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됐는데 2021단이니까 2022년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잘 보시면 보이지만 원심은 앞서 본 판례로 이제 형식적 판단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2010년 8월 6일 채권의 변제기를 10년 9월 6일을 유예한 사실이 있었어요. 2010년 8월 6일 날 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 사이에 생긴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며칠 날? 8월 24일 날. 그러면 유예를 했기 때문에 유예를 해줬다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던 거고 변제기가 언제 도래했죠? 9월 6일 이 시점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취득됐어요. 그게 앞서 보는 판례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취득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심, 즉 항소심은 이 판단에 따라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는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 이르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해서 이때 유치권 취득한 거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달리 봤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맞아 이때 취득한 거지만 이 사람은 이미 변제기를 이건 유예한 거잖아요. 유예를 했다는 얘기는 8월 6일 날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채권자가 유예를 시켜준 거예요. 그 점에 주목을 한 거예요. 잘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좀 억울해 보인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처음으로 생긴 게 아니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때 한번 유치권을 취득했었어요. 취득했다가 연장을 해줬잖아요. 결국은 보시면 이건 유치권을 처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재취득이에요. 이때 한번 취득했는데 변제기를 연장해주면서 취득한 유치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취득한 거예요. 그 점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취득했다가 그 이후에 재취득한 경우에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원칙적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전의 것을 어떻게 봤는지를 살펴보는 건 뭐냐면 대법원은 집행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가 그랬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을 주장 못하게 하는 이유가 경매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집행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이 표현 중요합니다. 이건 잘 기억하십시오.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이 문장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아니면 비로소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문장을 그냥 외우십시오. 비로소 이때가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인정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까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어떤 요건을 갖춘다? 비로소 점유를 받아서 비로소 그때 가서야 피담보 채권이 발생해서 유치권 취득한 경우에만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경매 절차의 안정을 위한 거다. 지금 비교돼요. 비로소 이사하는 건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비로소 점유를 받은 게 아니죠. 점유는 이때부터 해왔어요. 점유도 해왔고 변제기도 도래했었어요.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기 도래했었어요. 차이가 나죠? 자,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언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후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비로소 피담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데 이 사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뭐냐? 경매 개시 결정 전후로 전에도 점유를 하고 있었고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도 점유했다.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비로소 점유한 케이스가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후로 계속하여 목적물을 점유해왔고 또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변제기 유예기 이전에 이미 도래하여 즉 이것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비로소 피담보 채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죠. 그 점에 주목한 겁니다. 변제기,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도 이미 변제기가 한번 왔었어요. 그 점에 주목합니다. 이미 도래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을 경우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제가 한번 취득했고 그 이후에 다시 재취득하다 그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재차 도래함으로써 피고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사안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판례에 따르면
본 케이스는 요 문제는 아직 지출은 안 됐지만 이 케이스에 따르면 자, 이게 안 넘어. 죄송합니다. 넘어왔군요. 넘어왔으면 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고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도 발생할 수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로 본 겁니다. 다만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7회 기출문제 살펴봤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